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39페이지 81번 문제죠. 81번. 적극적 주식 운용 전략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못한 것은 이랬죠. 자, 이게 이제 적극적인 전략이다. 적극적 투자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 적극적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시장을 비효율적인 시장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의 비효율성을 전제로 한다. 비효율성을 전제로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 분석을 해가지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운영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라고 보면은 40페이지에 자, 가치주 투자 전략, 성장주 투자 전략, 그리고 시장 투자 전략, 중소형주 투자 전략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가치주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주 투자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PER주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PER 주에다가 초점을 맞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치주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아주 높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주식은 결국 기업이 많은 순이익을 내므로써 배당을 많이 해줄 수 있으면은 그만큼 투자자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가치가 높은 그런 주식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PER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PER이다라고 하는 것은 P는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고요. 그 다음에 E는 earning, 그 다음에 R은 ratio, 이 말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주가고, 이게 이제 순수익이죠. 그래서 주가와 그 기업의 순수익의 비율이다. 주가를 순수익으로, 단위 순수익은 주당 순수익입니다. 한 주당. 그러니까 이건 주가다 한 주의 가격이니까 주당, 전부 주로 맞춰서 주당 순수익.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율이 바로 PER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주당 순수익의 몇 배에 해당되느냐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주당 순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데 주가가 아주 높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따지고 보면은 고평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주식이 고평가되고 있다. 고평가되고 있다라는 말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가치에 비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이 너무 높다 이 말이야. 그러면 좀 있으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저PER이다 이 말은 요 값이 낮다라고 하는 말은 주당 순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 말이거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업 가치는 높은데 주식의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얼마든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주식을 구입을 해서 주가가 올라서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가치주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주 투자 전략은 저PER주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저PER주에 초점을 맞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장주 투자 전략이다. 성장주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성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주식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주식이다. 자, 그래서 이런 성장주 투자 전략은 기업의 이익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익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그 기업이 많이 성장해서 이익을 많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성장주인데, 그러면 성장주의 특징은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장주에 일반적으로 고 PER이고 저 PBR이고 저 배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장주는 고 PER이고 그 다음에 고 PER이고
고 PBR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저배당을 특징으로 한다. 저배당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다. 여기 이제 성장주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고 PER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니까, 자, 순이익의 주가가 몇 배나 되고 있는가. 그런데 고 PER이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주가가 상당히 높다 이런 이야기지. 이런 따지고 본다면 가치주와는 반대 방향으로서 이거는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앞으로 많이 성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많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게 돼서 고평가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장주는 고 PER을 특징으로 한다. 그 다음에 고 PBR이다라고 할 때, 자, PBR은 뭐냐? PBR은 price to B는 뭐냐면 book value입니다. book value ratio. 자, 이런 이야기지. 그러면 여기서 book value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장부상 가치입니다. 장부상 가치. 자, 그러면 장부상 기록되고 있는 가치, 이것은 바로 장부상이 표시되고 있는 순자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PBR은 주가를 한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것이다. 순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차대조부상에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게 순자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장부상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 이것을 PBR이라고 하는데, 성장주의 경우에는 이 PBR의 값이 일반적으로 높다 이 말이죠. 높다 이 말은 주당 순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ER과 PBR 두 개가 나왔는데, 간단히 보면 PER은 순수익 또는 순이익을 말하죠.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예를 들어 1년 동안의 순이익이 얼마다, 또는 6개월 동안의 순이익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양이다. 일정한 기간 동안의 양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플로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플로우다라는 뭐 흐른다 해서 유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의 양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PBR은 어떻게 돼? PBR. 이 PBR은 주당 순자산에 대한 주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순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차대조부상에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지? 그러니까 특정 시점의 양입니다. 특정 시점. 예를 들어서 2013년 12월 31일 현재 순자산이 얼마다. 그 다음에 2014년 1월 4일 현재 순자산이 얼마다. 다르다 말이야. 1월 5일 현재 순자산이 얼마다. 다를 수가 있지. 그러니까 특정 시점의 양이야. 특정 시점의 양을 스타크라고 그럽니다. 스타크고 이걸 저량, 특정 시점의 양, 저량,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PER과 PBR은 플로우에 해당되고 PBR은 스타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배당도 적게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당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산에 유보시켜서 다시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배당되는 것보다 그것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앞으로 성장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재투자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배당의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성장주의 특징은 뭐다? 고 PER, 고 PBR, 저배당이다. 이런 얘기지. 그지? 이게 성장주의 특징이고, 이런 성장주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러한 전략도 적극적 주식 운용 전략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투자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주, 성장주 등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시장의 평균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일반적인 그냥 평균적인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이것은 바로 인덱스 플러스 알파의 전략의 일종이다. 다시 말하면 종합 주가 지수와 같은 이런 지수에 의한 수익률에서 플러스 알파, 조금 더 초과 수익을 얻고자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장의 평균적인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안정적이면서도 초과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소행주 투자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중소행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대행주가 아니라 중소형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다. 자, 이러한 등등은 각각 적극적으로 시장을 비효율적 시장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대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전략인 적극적 주식 운영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니까 가치주 투자자는 고 PER주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저평가된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가치는 높은데 평가는 낮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 PER입니다. 저 PER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 3번도 맞는 말, 4번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자, 이제 82번 문제로 한번 봅시다. 가로 안에 적당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은 시스템 펀드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랬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액티브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이 말이 뭐죠?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펴는 펀드입니다. 이게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펀드는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펴는 이러한 펀드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패시브, 소극적인 패시브 펀드는 이것은 소극적인 투자 전략을 펴는 펀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액티브 펀드의 경우에는 목표를 뭘로 삼냐라고 한다면은 인덱스 수익률에다가 이보다 더 많은 플러스 알파를 추구한다.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게 바로 액티브 펀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패시브 펀드는 이것은 인덱스 수익률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액티브 펀드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투자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또 그에 따른 자기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바탕을 해서 이렇게 투자 전략을 수립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패시브 펀드의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인덱스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시스템적인 그러한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투자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펀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투자에 대한 투자를 매수 신호가 떨어진다라든지 또는 매도 신호가 떨어진다든지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러한 것이 패시브 펀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스템 펀드라고 표현될 수 있으면 이랬으니까 이건 패시브 펀드가 되겠죠. 그래서 패시브 펀드는 시스템 펀드로 표현될 수 있으며 펀드 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룰에 따라 체계적인 거래 기법을 이용하여 운영되는 펀드이다. 이 룰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정해진 어떤 약간의 규칙성 있는 약간 기계적인 어떠한 통계치를 이으면은 어떤 이걸 매수 신호가 떨어진다라든지 매도 신호가 떨어진다 이런 시그널에 따라서 바로 거래를 하는 이러한 투자를 하는 펀드죠. 그래서 이거는 패시브 펀드다 이런 이야기고, 인덱스행이다, 포트폴리오 보험행이다, 차익 거래행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랬죠. 그래서 패시브 펀드에는 인덱스형, 자, 패시브 펀드에는 인덱스 수익률을 추구하는 인덱스 행이라든지 또는 포트폴리오 보험행이라든지 포트폴리오 보험 행이라든지 또는 어떤 차액 거래를 추구하는 차액 거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패시브 펀드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패시브 펀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인덱스 펀드는 간단히 보면 인덱스 펀드는 어떤 지수에 연동해서
지수의 연동해서 수익이 결정되는 이러한 펀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시장지수 대표적인 뭐 예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할 때 시장지수는 우리 대표적인 게 코스피입니다. 그죠? 코스피 또는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시장지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섹터의 지수, 섹터다라고 하는 산업별 지수 이 말이에요. 산업별. 그럼 산업별 지수 하면은 뭐 KRX의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다라고 하면은 오토스 이렇게 될 것이고 KRX 한국 거래소를 말합니다. KRX IT 이건 IT 산업의 섹터 지수다. 뭐 이런 등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지수에 연동해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펀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83번에 뭐가 나오냐면 소극적 채권 운용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데, 자, 이제 소극적 채권 운용 전략이다. 채권에 대해 운용을 하는데 적극적인 운용 전략에는 듀레이션 조정 전략이라든지 수익률 곡선 따라가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소극적인 채권 운용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소극적 채권 운용 전략이라고 할 때 일단 소극적인 전략이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효율적이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이라고 전제하고 효율적 시장이라고 전제하고 인덱스 수익률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러한 전략을 우리는 통칭하여 소극적 전략이라고 하는데, 자, 채권에 있어서 이러한 소극적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예시를 하고 있는 게 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면 소극적 채권 운영 전략에 첫째, 만기 보유 전략. 만기 보유 전략은, 자, 채권은 만기가 있죠. 그죠? 만기가 있으니까 만기까지 그대로 그냥 보유합니다. 자, 보유함으로써 투자 시점에서 미리 투자 수익을 확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기가 1년이다 라고 하는 어떤 1년 만기채다. 1년 만기인 채권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1년에 대한 채권의 이자율이 얼마냐. 자,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5%다 라고 한다면, 자, 이걸 만기까지 쭉 보유를 하고 있으면 1년 동안 만기까지 쭉 보유를 한단 말이야. 만기까지 쭉 보유를 하면은 요 당에는 이자 5%가 딱 붙어서 만기 시에는 원금과 이자 5%를 딱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 5% 이렇게 딱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채권을 구입할 때부터 만기까지 내가 보유하고 있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투자 수익이 확정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만기 보유 전략, 이것은 소극적 채권 운영 전략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사다리행 만기 전략 돼 있는데, 사다리행 만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전체 채권의 20%씩을 상환하는 행식으로 채권을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든지, 또는 뭐 매년 10%씩 만기가 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사다리행 만기 전략 채권별 보유량을 잔존 기간별로 동일하게 함으로써 시세 변동 위험을 평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이다. 이걸 우리는 사다리행 만기 전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다리행 만기 전략은 예를 들어서, 자, 지금부터 1년 뒤, 자, 채권이 이렇게 이제, 채권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비율을 내기 위해서 1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년 뒤에 만기가 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100 중에서 20%가 1년 뒤에 만기가 온다. 그 다음에 2년 차에 또 만기가 오는 것이 또 20%다. 3년 차에 또 만기가 오는 것이 20%다. 그래서 매년 20%씩 만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자, 요 중에서 20%에 대한 수익은 1년 뒤에 이자와 확정된 이자로서, 받게 될 것이고, 여기는 또 나머지 20%에 대한 이자가 들어올 것이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채권별 보유량의 잔존 기간별로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시세가 변동한다라고 해서 수익이
들쑥날쑥 막 하는 요런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요런 전략이 사다리행 만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면역이다. 채권 면역 전략이다. 그래 면역. 자, 채권 면역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투자자의 목표 투자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시장 수익률의 변동에 관계없이 채권 매입 당시에 설정되었던 수익률을 목표 기간 말에 실행코자 하는 이러한 전략을 채권 면역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면역 전략은 채권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투자자의 목표 투자 기간과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목표 투자 기간, 투자자 입장에서 목표 회수 기간, 목표 회수 기간, 자금 투자를 하고 투자에 대한 목표 회수 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고 할 때 바로 듀레이션 자체를 5년으로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채권 면역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의 일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을 일치시키도록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자, 채권을 구입한다라고 한다면은 채권 투자 액이 지출되게 되죠. 이러한 지출을 유출. 자, 그 다음에 만기가 되었다. 만기가 되니까 그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들어온다. 이건 유입이 되겠죠. 유입. 그래서 이런 유입, 가 유출액이 일치되도록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채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러한 전략을 현금 흐름 일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채권 인덱싱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시장 전체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채권시장 전체의 수익률을, 전체 평균적인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채권시장 전체의 흐름에 따르는 포트폴리오,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전략. 이것은 바로 인덱싱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떤 적극적인 투자 분석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시장의 수익률에 해당되는 인덱스 수익률 정도를 얻겠다. 채권 인덱싱 전략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유입과 유출액을 일치시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투자자가 원래 투자자가 목표하고 있는 투자 기간과 듀레이션을 일치시키겠다라든지, 또는 만기까지 보유해서 처음에 투자할 때 예상된 수익을 그대로 얻겠다라든지, 자, 이러한 전략들은 소극적인 전략인데, 따지고 보면은 시세가 변동이 되더라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들쑥날쑥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약간 안정성을 추구하는, 이러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83페이지에 소극적 채권 운용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채권 인덱싱 전략은 채권별 보유량을 잔존 기간별로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채권별 보유량을 잔존 기간별로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시세 변동의 위험을 평준화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전략은 채권 인덱싱 전략이 아니고 무엇이었죠? 이건 바로 사다리행 만기 전략이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사다리행 만기 전략이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그럼 83번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봅시다. 인덱싱 펀드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랬는데, 인덱스 펀드다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 지수죠, 지수.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수에 연동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이러한 펀드다. 그리고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이러한 펀드가 인덱싱 펀드다 이러네. 그래서 인덱스 펀드 하면은, 자, 지수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지수가 시장 전체의 지수인 것도 있고, 또는 아까 번에 이야기한 섹터 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시장 전체의 막 코스피라든지 코스피 200이라든지 섹터 지수의 KRX, 오토스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지수에 연동하여 투자하는 펀드가 인덱스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덱스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비교적 장기간 유지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투자 대상 종목의 변경이 빈번하지 않고 그 결과 펀드의 운용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덱스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한번 설정하면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그 시장의 지수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으로서 구성이 되고 그런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이러한 펀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 펀드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있는데 첫째 추적 대상 지수의 가격 움직임, 추적 대상 지수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시장 지수다라고 하면 코스피라든지 그지? 그다음에 섹터 지수다 하면은 KRX 오토스라든지 요게 이제 추적 대상 지수가 됩니다. 자, 이 지수의 가격 움직임이 꼭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펀드의 수익률을 예상하기가 쉽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는 이런 지수에 연동해서 운용되기 때문에 지수의 인덱스 수익률이 바로 그 펀드의 수익률이다. 이런 얘기죠. 그지? 그래서 인덱스 지수의 움직임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면 펀드의 수익률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장기 투자에서 추적 대상 지수 수준의 수익률이 실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물론 인덱스 그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 시장 자체가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할 때 결국은 특별한 초과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수준의 수익률로 다시 말하면 정상 이윤율인데 정상 이익률로 접근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는 일단 지수 수준의 수익률이 실현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라든지 종목 분석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죠. 그래서 액티브 펀드보다 보수가 낫다. 액티브 펀드의 경우는 이러한 투자 분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종목에 대한 분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펀드 매니저의 어떤 경험이나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액티브 펀드에 가입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수는 좀 높습니다. 그러나 패시브 펀드의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는 패시브 펀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기계적인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러한 종목 분석이나 시장 분석이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가 좀 낮다라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빈번하게 교체할 필요가 없죠. 한번 설정하면은 장기간 동안 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교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에 따른 비용을 그만큼 절감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85번 문제. 인덱스 펀드의 추적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에 이르는데 자, 추적 오차다라고 하는 것은 트래킹 에러라고 그러는데 트래킹 에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인덱스 펀드의 실적과 지수 실적과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인덱스 펀드가 있죠. 인덱스 펀드의 실적과 실제로 인덱스 자체, 인덱스는 지수죠. 인덱스 자체. 이 지수의 지수 실적과의 차이. 그래서 인덱스 펀드의 실적과 지수 실적과의 차이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수의 지수의 수익률 자체가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우리는 트래킹 에러라고 그러죠. 자, 이러한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덱스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등의 비용. 그래서 자, 지수의 수익률 하면은 이 지수 실적 자체, 이거는 지수가 20% 코스피 지수가 20% 상승했다, 뭐 어쨌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자,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는 이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는 데 대한 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다시 말하면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는 보수가 낮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보수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 보수 부분만큼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완전 복제 방법에 의한 인덱스 펀드의 구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지수 종목 전체를 그대로 인덱스 펀드에 완전히 복제해서 그대로 그냥 100% 일치되도록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말이죠. 그지? 그래서 완전 복제
복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적 오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이런 완전 복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완전 복제 방법에 의한 인덱스 펀드의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추적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완전 복제 방법에 의한 인덱스 펀드의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추적 오차는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추적 오차 발생 원인은 아니다. 완전 복제 방법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3번에 인덱스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거래 비용이 좀 드니까 지수의 경우는 지수 실적 자체는 이런 거래 비용은 고려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인덱스 펀드 구축 비용이 좀 드니까 그 사이에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덱스 펀드의 포트폴리오와 추적 대상 지수의 포트폴리오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KRX 오토스의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예를 들어서 기아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는 종목이 있겠죠. 그 종목과 그 다음에 지금 인덱스 펀드에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 그 종목들이 반드시 일치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일치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일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수 실적과 인덱스 펀드와의 실적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는 것이다. 트래킹 에러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86번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